예,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기를 촉구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26일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김혜숙 법제처장은 조금 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개헌안을 제출하며 공식 발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을 결재하면서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개헌안을 마련할 책무는 국회의 어깨에 지워지게 됐습니다. 20일의 개헌안 공고기간, 18일의 국민투표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국회는 5월 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짓고 발의해야 합니다. 언뜻 대단히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우리 국회는 짧은 기간 내에도 타협을 이뤄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원안 통과 입장에서 수정 통과 입장으로 선회했고 결국 의원총회와 끝장 토론까지 열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결단을 내리고서야 극적인 여야 타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차분히 협상하면 충분히 여야 간 타협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5월 4일을 마감일, 즉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일에 개헌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머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야 간의 대타협을 촉구드립니다.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4년 7월 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결정에서 과세 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 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지역 재건축 시장을 보면 가격이 한 달 새 3억 내지 4억 원이 상승하는가 하면 2주일 만에 가격이 수억 원 올라 집주인들이 이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을 취소한 뒤 오른 가격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가히 이상 과열급 등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것도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10년 만에 찾아온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 등으로 최근 금리 인상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져올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용적률 증가 혜택과 함께 주변에 유발하는 교통 혼잡, 기타 공공 인프라 구축 비용 유발 등을 고려할 때 높은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개발 이익 중 공공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 부분에 대한 환수로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